여러분 안녕하세요. 쌤맹가TV 우남조 성혁입니다. 오늘은 서법 백문백답 네 번째 시간으로 서예를 배우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배운다고 모든 게 배운다고 배운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배우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게 지당하신 얘기죠. 이는 전쟁과도 같다. 전쟁 전에 세부적인 배치와 계획이 없다면 승리를 거두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초학자들에게 중요하다. 일부 초학자는 순서를 따르지 않거나 되는 대로 배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서예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서예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진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선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자, 정말 뭐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 딱 서야지. 그냥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남시장 가는 거니까 자기도 따라 그래갖고는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개념이 먼저 우선시돼야 이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서예를 배우기 위한 첫 단계는 붓을 쓰기 전에 반드시 준비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 작업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장전에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예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글씨를 쓰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서예를 배우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서예와 관련된 기초적인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어떤 비첩을 선택할지, 어떤 글씨를 연습할지, 어떤 붓을 사용할지, 붓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올바른 자세와 글씨란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들을 차례로 알아야 한다. 붓을 움직이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분한테 제일 첫 묻는 말이 왜 서예를 하려고 했나 묻거든요. 그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쟤한테 안 받아줍니다. 시간 때우려면 요즘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온갖 오락거리가 넘쳐나는데, 이 앉아가지고 기한 시간에 붓을 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가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서예를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쭉 한 물어보면, 어릴 때 향수. 저도 이제 어릴 때 향수 때문에 이제까지 평생을 제가 붓을 잡았거든요. 할아버지 밑에 먹 깔고 장난치다가 온벽에 먹이야 난리겠지만, 그 어릴 때의 그 향수 때문에 저는 아마 평생에 붓을 잡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모르면은,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참 가문에 내가 한 사람에도 글씨 쓰고 싶어서, 그건 대부분 다 보니 향수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 요즘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 보내기 무료하니까 하시는 분도 가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는 그래요.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왜 할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인전 하는데 목표를 두라 그래요. 물론 아주 프로처럼 개인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후손들한테 조그마한 작품 한 점이라도 남기면은 그것이 정말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서예를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후손들한테 작품 한 장 남기려면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또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체본을 받아 쓰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체본을 받아 쓰는 것보다 우선 자신에게 알맞는 비첩을 선택하여 임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초학자들은 모방 실력을 단련할 수 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체본을 써줍니다. 체본 쓰는 것은 시범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법칙을 해석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법칙법 공부하면서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해봐라 이럽니다. 정말 가장 비관한 예로요. 우리가 이제 해원전, 서실 해원전 가보면은 글씨 똑같잖아요. 지당 선생 글 체본받아야 똑같습니다. 그건 잘못됐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법칙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한 가지 법칙 가지고 10명을 시키면은 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선생 체본을 보고서 10명 다 똑같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법칙 보고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먼저 기본 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점획, 가로획, 빗침, 파측, 세로획, 갈고리 등의 획을 익히며 어떻게 기필, 행필, 수필을 하는지를 배우면 초학자에게는 훨씬 쉽게 느껴질 것이다. 처음부터 체본을 받아 쓰기만 한다면 체본과 똑같은 글씨에 얽매여 발전이 느릴 수 있다. 따라서 초학자는 임무로 시작해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서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 서예계에서는 여전히 다소 의견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은 초서나 행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해서를 시작할 때는 당해나 위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저는 이제 이분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제 해서부터 이제 광예주 쌍집에도 나옵니다. 광예주 쌍집에도 강유희가 처음 글씨를 배울 때 해서부터 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냐하면 중국에는 뭐 청나라 때 가면 해도 볼펜 이런 게 없었잖아요. 붓이 그냥 필사도구니까. 그리고 그다음 그 시대는 또 해서밖에 이제 해서가 상용체였으니까. 뭐 지금도 뭐 우리가 전설을 공부하지만 전설은 지금 글자 아무도 안 쓰잖아요. 또 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자, 필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서예 학습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예 법은 원필하고 방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필은 전서에서 익히고 방필은 예서에서 익혀야 해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행서 쓸 수 있고 초서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전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자지만 그렇지만 거기 전서라는 글자 형태를 통해서 원필을, 왜냐하면 전서는 거의 다 원필이거든요. 물론 방필도 있습니다. 천발 신천배는 방필에서 원필이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전서는 원필입니다. 거기서 원필의 운용법을 거기서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서 가서 방필의 필법을 터득하면은 해서, 행서, 초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이분보다는 다른 의견을 게재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서의 기초가 비교적 튼튼하다고 판단될 때 행서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행서는 일반적으로 왕이지의 난정서, 집자성교서, 이북해, 이사원비 또는 안정경, 미불, 황정경 행서를 선택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다만 행서를 공부할 때는 처음 해서를 배운 서예가 작품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서체를 바꾸려 한다면 처음 배운 비칙과 비슷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서체는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글씨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분의 미불, 황정견 이런 분들의 글씨 참 좋거든요. 좋은데, 저는 행서는 여러분들 많이 행서 쓰는 것 같으면은 왕이지, 이제 난정서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집자성교서, 흥복사 단비, 그 다음에 이제 안정경의 삼표진적 쟁자위고, 난정서 같은 경우는 저는 참고를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행세 필법을 익힌 데는 이 두 번 행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불이나 항쟁경이나 뭐 이런 분들의 작품은 그냥 해보고 참고해보면 좋지.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미불 작품 한다면 아마 저는 그거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서를 이미 숙달을 했다면 전서와 예서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옛사람은 예서를 배우려면 먼저 전서를 익혀야 하고 전서가 익숙해진 후 예서를 배우면 고풍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하고 여기서는 이제 제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은사님께서도 늘 전서부터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서를 공부하고. 왜냐, 우리는 지금 필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필사의 목적이 아니니까 굳이 내가 필사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우리 서예를 할 일은 없잖아요. 정말 내 작품 한 점, 올바른 작품 한 점 남기고 싶어서 서예를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즉 문자 발달사대로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서를 배우려면 먼저 소전을 익힌 뒤 대전을 배우는 것이 좋다. 이는 소전이 가루액이 가지런하고 세력이 고되며 원필의 전법을 배우고 결구법을 쉽게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필법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전을 기초로 삼고 갑골, 종종, 속골을 엿본다면 성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소전은 이사, 이양빙, 등석여 등의 전설을 익히고 석구문은 다음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예서는 한시대의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을령비, 성문송과 같은 비첩을 선택해 공부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 전설을 제하고 공부하는 분 전부 다 석구문을 공부를 합니다. 석구문은 대전이거든요. 대전이고 소전은 소전 지금 이제 작품을 이제 이세 태상각석, 낭야각석, 역상각석. 인데 그 글자 그리 안 많습니다. 안 많고, 그 다음에 광여주 쌍집에서는 이양병의 전서는 배우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래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전서를 배우려면 석구문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석구문은 대전이고 주나라 때 그잖아요. 저는 법첩 선택 기준을 당 이전으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당나라 이전만 해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당 이후는 글씨가 전부 다 아름다움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당 이전 글씨는 전부 다 고졸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저는 우리 법첩을 선택할 때는 당 이전 법첩을 선택하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이건 어디가 제 생각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상의 여러 서체의 기초 과정을 익혔다면 초서를 학습하는 것이다. 초서를 배우려면 먼저 장초를 익혀야 한다. 장초는 용필이 응축되어 웅대하며 초서의 법도도 비교적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어 초서의 필법과 짜임새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점 무시하고 초서를 쓸 때 이리저리 어지럽게 써서 글씨에 힘이 없고 심지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게 쓰기도 한다. 이것은 올바른 초서를 할 수 없다. 초서는요, 저는 초서 교문으로서는 송가정 서부를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소 천자문. 장초는 실질적으로, 글쎄요, 저는 장초는 왜냐하면 예서에서 바로 이제 넘어온 우리 해서 전에 이 초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행서보다가. 예서를 좀 더 간략화한 게 장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초선데도 장초는 파책이 아직 그때 남아 있습니다. 예서 파책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서를 많이 공부를 여러분 하시려면은 해소 천자문이나 송과장의 서보 아니면 왕의지 17척 이런 것을 공부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을 종합하면
서예를 배우는 단계는 초학자에게서 핵심이며 좋은 글씨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한다면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초선 말씀드렸다시피 초선은 정말 조금 왜냐면요. 이 초선은 하나의 법칙이 있거든요. 법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서 아닌 글자가 또 많습니다. 우리 이제 한자 중에 그냥 우리 행서처럼 쓰는 글도 워낙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서를 아주 간략화시킨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초서는 하여튼 우리가 부호, 하나의 정해진 암호라고 생각해도 참 무방합니다. 어떤 글자는 정말 암호거든요. 그래서 초서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야, 이건 무슨 자다. 이건 절대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모전에요. 공모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그 휘호대 우리가 이제 그 명제 요즘은 휘호대가 이제 옛날에는 현장에서 명제를 다 줬거든요. 그 줄 때는 꼭 애매한 글자 있는 그 시 같은 거 구절 같은 거 줍니다. 왜냐하면 그럼 글자 틀리는 거. 정말 말해서 우리 땅곤 있잖아요. 땅곤 예서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 거를 문제 내놓으면 예서 쓸 때 지금 현재처럼 글을 쓰거든요. 글을 쓰면 그게 이제 오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글자를 우리가 익힐 때는 올바로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서법 백문백답 네 번째 서예를 배우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라는 그 단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